안녕하세요. 파파앤선의 파파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는데 연이어서 카카오페이지, 크랩톤, 8월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터 린치가 쓴 월가의 영이라는 책에 보면 신규 상장되는 주식들 또는 새롭게 상장되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모기업이 아주 좋은 우수한 우량한 모기업에서 분리 자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하라 하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페이지에서 카카오에서 분리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량한 모회사가 카카오뱅크가 분리될 때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이라든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해서 분리 독립된 자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분할이라고 얘기하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인적 분할이라는 말 그대로 가치를 쪼개서 분할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두 가지 회사를 분리해서 A, B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가 100이었다고 그러면 6대 4, 4대 6, 5대 5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분리해서 그만큼의 주식을 주식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죠. 주식 보유자들한테. 그렇게 되면 결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전문화된 기업이 두 업체가 생기는 거니까 두 업체에 대한 주식을 보유한다는 개념으로 전문성이 강화되고, 따라서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주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두 개의 업체 인적 분할이라는 요소가 생겼을 때는 모기업의 주가도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분리된 두 회사의 주식도 주가도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좋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되겠고요.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A 회사라는 모기업이 분리된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100% 또는 부분적으로 과반의 대주주로서의 확보를 하면서 그 B 회사에 대한 주식을 공모지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시장의 판단은 이러한 물적 분할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입장이 보다 크게 강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에서 분리돼서 카카오뱅크로 빠져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다시 공모를 하는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분리 독립된 자회사지만 물적 분할 형태로 되어 있던 회사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카카오뱅크가 상장함으로 인해서 카카오의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 쭉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빠지고 있는 시국이고, 요 며칠 상간은 카카오 커머스하고의 합병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가치는 그대로인데 카카오뱅크가 상장됨으로 해서 카카오뱅크의
그 주가가 평가되고 그 대신 카카오에 있던 주가만큼이 빠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지주 회사들, 우리가 말하는 뭐 SK나 LG나 또는 뭐 삼성물산이나 그런 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만큼의 지분 시장에서 평가받는 지분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그 투자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0%, 40%, 50% 정도 할인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가치가 뭐 40%, 50%만큼 할증이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하나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모 회사의 가치,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회사의 가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셈이니까 결국은 대주주에게 유리한 입장이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4, 50%만큼 할증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 모회사의 주가가 빠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저희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같은 경우처럼 어떤 뭐 권리락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좀 이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어떤 그 모회사의 가치가 그 지주회사의 가치가 할인되는 부분, 또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치 측면에서 보면 할증이 되어 있는 거죠. 4, 50% 할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시장에 투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시점에서 권리락이 일어난다는 부분을 시장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7월 22일 날 정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모집 매출 확정 가액은 이제 주당 39,000원이고요. 그리고 전체 6,545만 주에 대해서 그를 하게 되겠고, 청약기일은 7월 26일부터 7월 27일, 납입기일은 7월 29일, 청약 공고일은 7월 26일, 배정 공고일은 7월 29일이에요. 그래서 배정에 대한 그 확정은 7월 29일 날 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8월 달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월 5일, 6일, 8월 6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장 주식 그 거래처 이제 정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가 한 83,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가가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9,000원이니까 2배 이상의 상승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거는 어떤 뭐 제한된 환경하에 제한된 어떤 그 거래 환경 하에서의 그 시장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정적으로 그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정권거래소 상에도 뭐 어떤 그 가격에 대한 그 주당 가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인터넷 핀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은행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은행업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시중은행들의 대체로 뭐 PBR 기준, 자산 순자산 대비 어떤 주가 배율
PBR을 보게 되면은 PBR 지수를 보게 되면 1 정도 형성이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의 39,000원이라는 그런 가격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은행들도 아니고, 그다음 그렇다고 핀테크 기업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보통 뭐 퍼가 뭐 100도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매길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평가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공정성을 기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발전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 다 공감을 하지만, 과연 현재의 39,000원에서 뭐 18조 정도, 18조라고 돼 있는 그 가치만큼이 해당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판단하는 부분은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령 뭐 일반적으로 비교 방법을 많이 쓰죠. 기왕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을 픽해가지고 그걸로 비교를 많이 하는 건데, 뭐 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현금 제조업 기반의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을 본다고 그러면 뭐 에비타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 또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PBR 자산 가치의 몇 배냐 하는 그런 측면의 비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시장 가치라고 EV 하는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때마다 그 어떤 상장 때마다 그 지표들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18조라는 금액은 지금 현재 금융권만 봐서더라도 거의 이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큰 시총 금액이니까, 당장 신생하는 금융회사가 이렇게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2012년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1220억 정도 되거든요. 1220억인데 시총이 18조라는 거는 퍼만 따져도 100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100이 단순 생각해도 한 150 정도 되겠네요. 150 정도의 어떤 퍼라는 얘기인데, 어떤 퍼라는 우리가 개념을 봤을 때 퍼라는 개념이 성장률 개념도 있는데, 150%씩 성장한다, 단순하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150%는 성장을 해서 과연 그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런지, 150%라는 것은 사실 꿈의 숫자인데 그러한 의구심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출을 했을 때는 자산 PBR 기준으로 제가 산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본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2조 7,900억 2조 7,900억이라는 순자산, 2조 7,960억이라는 순자산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2019년도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자본이 늘어난 거예요.
2014년도에는 1조 6,78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고, 그게 주로 이제 자본이 잉여금이라든지 그쪽에서 지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시 또 2018년도를 보게 되면 또 1조 2,120 1조 2 2000 1조 1,400억 정도 됐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성장률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자본이 확충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좀 견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2019년도에는 130억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21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210억이었고 2019년도에는 130억이었는데 2020년 작년을 보게 되면 1220억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0%가 아니라 거의 뭐 1000%에 900%에 육박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익 성장 측면에서. 근데 무한정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장 1분기에 영업이익을 보자면 1분기가 전년도 1분기에 비해서도 사실은 영업이익은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는 1분기에 1920억 정도 1920억 정도 영업이익이 183억 정도였는데 1분기에는 540억. 그러니까 대충 따져도 한 3배 정도, 300%가 늘어났네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300%가 늘어났는데, 300%가 늘어났으면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퍼가 3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로는 이제 150이에요. 퍼 기준으로. 150이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는 주당 83,000원 정도 해서 85,000원, 이렇게 2배 정도 되니까, 2배가 좀 더 되죠. 2배 더 되니까 35조, 6조 이 정도 하고 있어요. 35조, 6조면 아까 2020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제 완화된 기준이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퍼가 한 3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이러한 성장세로 보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83,000원이 어떤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성장성이 얼마만큼 더 커질런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성장성을 지금 퍼 300이라는 기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공고를 한 거는 퍼가 이제 150 정도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PBR 기준으로도 정확하게 제가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본이 뭐 1분기 기준으로 해서
2조 8천, 2조 8천억, 2조 8,500억 정도, 2조 8,500억인데 시총은 지금 18조니까 또 PBR 기준으로도 PBR 기준으로도 한 6배 정도 더 되죠. 7배 정도 되겠네요. PBR 7배 정도. 근데 제조업 기반의 어떤 그 업체들, 기존에 우리가 봤던 기업들은 하여간 PBR이 4를 초과하게 되면 상당히 그건 좀 과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건 PBR이 6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6 정도, 6은 6.5 정도, 이 정도 지금 보여지는데,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 넘어가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견 들어가요. 그래서 알 수가 없죠. 이 성장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장세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이 주가가 사실 오히려 싸질 수도 있고 또 비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기존 은행에 비해서는. 근데 결국은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은행업의 어떤 그 재편, 온테크 기준으로 모든 게 다 전환이 되고, 그 차원에서 모든 게 지금 뭐 연계되어 있는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카카오 커머스라든지 핀테크로 연계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확장성 개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가 이제 시장을 다 잠식한다고 보는 거죠. 전체 캐파는 정해져 있고, 금융의 어떤 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전체 캐파는 정해져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기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캐파를 잠식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 은행들이 지금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틀리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포지션, 그러니까 어떤 뭐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는 뭐 그런 쪽의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기존 은행들을 뭐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결국은 기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뭐 K뱅크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상당 수준의 뭐 그 주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어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상당 부분을 카카오가 잡아먹을 것이다, 잠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게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시고 이 카카오뱅크 투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